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세븐입니다. 반감기 이후로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부터 반감기 패턴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 반감기는 반감기 이후에 바로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줬고 2016년도에 반감기 이후에 일시적인 개미 털기 이후에 상승이 나와줬고 세 번째 반감기도 이런 식으로 현재 흐름처럼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폭등이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뭘까요? 반감기 이후에 바로 오르냐, 눌렸다, 오르냐, 흔들다가 올리냐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런 잠깐 하락 움직임에 혼자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당연히 흔들어줄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불장이 시작이 되었을 때 거래소의 입출금 움직임을 보게 되면 현재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지금 자리가 왜 중요한지 이 조정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직접적으로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래소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현재의 모습이 불장으로 가는 가장 초입의 단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거래소의 입출금은 그 매수 매도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가격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파이어 차트상으로 매물대를 체크를 해보자면 저점 구간인 60K 구간에 굉장히 강한 매수벽 위치를 해주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60K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켜준다면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시도해 줄 것이고 이 구간을 만약에 방어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 일단 상단에는 특이하게 굉장히 강한 매물대는 없고 72K 매물대조차도 그렇게 강한 매물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까라는 불안이 해소가 되고 다시금 조금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언제든 올려줘도 이상한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채굴업자들이 채굴을 했을 때 채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가 돼야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라인인지 대해서 알 수 있는 비트코인의 프로덕션 코스트가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프로덕션 코스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덕션 코스트가 10만 불을 넘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채굴업자들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고 채굴한 비트코인을 채굴업자들이 낮은 가격에 팔질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채굴업자들이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으니까 이 매도세가 잠잠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프로덕션 코스트를 봐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채굴업자들이 던지지 않고 모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쌓이게 되면 비트코인의 방향이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이 비트코인의 프로덕션 코스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조정 구간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2024년 2분기가 끝나기 전에는 다시 큰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구간이 작년 1월부터 진행된 상승세의 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로 봤을 때 몇 개 정도가 시장이 고점 근처에 도달했다는 것을 나타내긴 해도 과거 사이클에서 단 한 번도 이전 사이클의 최고점을 돌파 못한 적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지표들이 아직 상승장임을 나타내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추가 매수세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서 합리적인 결론은 지금은 사이클의 최고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잭 도시는 과거 트위터 CEO였는데요. 잭 도시가 스퀘어를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판매자가 일일 매출이 최대 10%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매출을 비트코인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결국 이 플랫폼 내에서 판매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코인 시장에 또 다른 수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지금은 일론 머스크 거지만 과거에는 잭 도시의 회사였었는데 그리고 잭 도시는 트위터를 떠나고 비트코인에 올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런 트위터를 인수해서 비트코인 결제 도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채굴에 관심 가지고 사람들이 보관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포기하면서까지 비트코인에 몰빵을 한 이후 결국 거대한 코인 시장의 대상승 불장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잭 도시는 확신을 하고 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과거 알트코인 사이클 반감기 이후 흐름을 비교를 해봤을 때 토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 시총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데 과거 패턴을 보면 2016년도의 반감기 이후에는 알트코인들이 횡보 기간을 어느 정도 지금처럼 가지고 나서 엄청난 시총 증가가 일어났고 최근 20년도 반감기 당시에는 반감기 이후에 조금 찔끔 오르다가 단기 조정이 있고 이후에 엄청난 시총 상승을 했어요. 지금도 뭐냐? 초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흔들어주고 뭔가 불확실성을 주는 구간, 여기서 아마 많은 개미들이 털려 나갈 겁니다. 이 상황을 잘 버틴 사람들은 과거 패턴과 같이 엄청난 알트코인의 대폭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비트코인을 모아가야 할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인 시장 이제 현물 ETF 승인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시장이고 이번 조정에서 스톡캐스틱이 바닥 찍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눌림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가는 방향성은 우상향이니까요. 반감기 이후에 최고점까지 찍는데 가장 짧게 걸렸던 시간이 바로 11개월이었습니다. 반감기가 올해 2024년 총 4번 있었는데 반감기 얼마 안 됐는데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고 코인 시장에 관심이 시들어질 때쯤 2025년까지는 이 상승장 지속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